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금요일까지 이제 경고가 붙냐 맞냐라는 딱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걸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경고 딱지를 붙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구간까지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는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혹은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튄다면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올라가 준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레벨업을 하면서 트레일링 스탑가를 높여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지켜보고, 거기다가 지금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추가적인 상승을 잘 보이고 전쟁 후에 이렇게 강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뭐 때문이에요? 에너지 때문이잖아요. 지금 원전주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전쟁 이후에 전쟁 빠진 걸 넘어서가지고 50%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혹시 전쟁이 끝나버리면 죽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살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여러 종목을 제가 오늘 살짝 비교를 해드릴 건데, 다른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랑 살짝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한번 다듬어 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뒀으면 좋겠을 만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가져왔으니까 말씀드릴 거고, 거기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전쟁 이후의 구간에서 들어온 세력은 누구이며 그 세력의 평단가도 한번 구해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이거는 만약 전쟁이 끝나거나 이랬을 때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밀린다면 이 비관 외국인이나 혹은 세력들의 매집 평단가를 밑으로 내려온다면 안 좋아지겠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구해볼 겁니다. 그리고 매매 기법,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5일선 매매하면 안 된다. 5일선 매매하면 안 되고 유지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트레일링 스탑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이야기. 왜 5일선을 투자하면 안 되냐? 자, 5일선 여러분들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5일선 많이들 얘기하지만 5일선 매매하면 어때요? 다 털립니다. 그래서 추세로 가져갈 거면 5일선이 아니라 유지선을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단기 차익을 얻어야 되는 그 가격까지 해가지고 저는 두 개의 가격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내가 높다면 거기서 내가 단기적인 이익의 손실, 그러니까 이익이 났다가 빠지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관리하면 되고, 아니면 이 아래쪽에서 비중을 많이 관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번에 경고 딱지 붙는 위험도 벗어났고 이제 다음 주에 날아가야 되니까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좀 달아주세요. 달아주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우리의 의미를 담아서 올라가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투자 경고 세력들 먼저 보면은 해제 판단일이 오늘이었는데, 오늘이 17만 7천 원 이상 올라가면 또 이제 경고가 지정이 되는 건데 15만 원대에서 이런 급등들은 안 나오고 마무리 졌다라는 건 세력들이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거죠. 쉬고 있지만 급락이 떨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에 지금 최근에 있던 박스권 고가권에서 지금 잡아주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방향이 나오기가 좋다. 그 나오는 가격대, 방향이 나오는 기점의 가격대는 13만 원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보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과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종목이 지금 봤을 때 우리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탄력이 강하죠. 이건 왜냐면 지금 순수 태양광이라는 거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두 개가 같이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출발했는데 지금은 OCI가 많이 올라오고 하나솔루션은 좀 지지부진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잘 가는 이유가 뭘까? 이걸 분류해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을 합니다. 거기다가 석화도 해요. 석유화학 쪽도 하는데 이 석유화학의 실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증설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미국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를 상쇄하는 다른 보조금이 나왔지만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이 보조금에 대한 이율이 높아지니까 부담이 많이 되겠죠. 엄청난 큰 돈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는 못하니까 안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OCI 같은 경우는 텐덤셀을 하지 않습니다. 폴리실리콘만 팔아요. 근데 중국 거를 안 받아들이겠다 미국이 얘기를 하니까 OCI가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가격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미래 성장에 대해서는 안 좋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순수 태양광이고 이런 금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굉장히 잘 가죠. 근데 이슈는 뭐 하나 태클해야 되면 팬덤셀 관련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개화기가 그러니까 실적이 꽂히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7년인데 팬덤셀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30년이라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수혜를 받는 거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탄력적인 거는 작은 종목이기도 하고 금리나 이런 부분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흐름이 안 좋은 상황도 아니고 태양광은 지금 에너지를 시장이 엄청나게 원하는 구간에서 탑 클래스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탄력성이나 급등성 같은 경우는 워낙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이제 비교를 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금리가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부담은 팬덤셀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짝 좀 늦어질 수 있다. 좀 늦게 개발을 했으니까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은 마인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핵심 추천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LK캠을 좀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자, LK캠 같은 경우는 텐덤셀을 만드는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인데 원래 반도체 소재와 텐덤셀 소재를 만드는데 기술력도 좋고 굉장히 성장성이 나와서 텐베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왜 소재 기업을 하냐라는 건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강한 시세를 나왔던 시장에서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런 결핍이 있는 섹터에 소재 기업들만 폭등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뭐 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텐베거가 가는 것들은 2차전지 사이클의 소재인 양극재, 에코프로, 태양광 사이클에 나왔을 때 OCI 홀딩스 날라갈 때 언제였어요? 그때가 폴리실리콘이잖아요. 폴리실리콘이 소재다. 지금 AI 사이클의 데이터 센터의 소재는 뭐다? 반도체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태양광이 텐덤셀로 거의 이제 교체가 되는 시기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고 타점 제가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관심을 좀 가져봐라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시면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3만원 선 구간에서 위에 올라와 있고 지금 버텨내주고 있다. 거래량은 많이 붙진 않았지만 현재 이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유지선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추세상의 변동이 없고 문제는 이제 하루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건데 그 심하다라는 건 일단 기준점만 잡아가면 심하더라도 위로 올라갈 때는 내비두고 커트라인만 안 깨지면 우리가 보유하는 관점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또 제가 이거 타점을 드릴 거니까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일단 가격대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파동의 세력은 누구냐.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최근에 봤을 때 올라왔던 때는 자 보시면은 2월 2일 날이 최저가였잖아요. 2월 2일 날로 보니까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400억을 팔고 기관이 170억을 샀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의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니까 전쟁 이후에 누가 매매를 했지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쟁 이후에 누가 매매를 했을까 보면은 여기서도 외국인은 아직 팔고 있고 개인이 좀 사고 기관이 좀 산 정도예요. 아, 그러면 이건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게 아니죠. 이거를 이런 상한가를 어떻게 개인들이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집가를 구해서 정할 거냐면 전쟁 이후에 여기서 들어 올렸던 가격들 이 가격의 평균 매집가 만약 여기서 사서 들어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 평균 매집가를 구할 수 있겠죠. 그 가격대를 구해 보려면 중간치를 한번 구해야 되는데 저가를 보시면 지금 3월 4일 날 이날 전쟁 날이죠. 77,7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가가 15만 900원이죠. 그러면 15만 900원에서 77,700원을 뺄 겁니다. 이러면 73,2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가격대 구간을 우리가 폭을 구한 거죠. 그 폭을 구했으면 이제 절반을 나눠봅니다. 그럼 36,600원이 되고 이거를 이 저가에다가 더하면 중간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가에서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1만 4,300원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1만 4,300원을 적어놓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11만 4,300원을 쭉 올려서 보니 딱 안 봐도 이 구간대가 된다. 이번에 올려 쳐가지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이놈들이 아직 받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크게 놓고 보면은 이 구간대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계속 주가는 리밀리밀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추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 오늘 경고 예고가 끝났다라는 거, 다음 주에 어쨌든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측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제가 이렇게 매수할 때 유지선이나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매도할 때도 제가 타점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키셔가지고요. 문자 메시지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목표가를 이야기를 해본다면 목표가는 지금 제가 21만 5천 원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왜 21만 5천 원이냐. 지금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이런 식의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하나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만 보면 이렇지만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길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가격대를 보면은 2만 원 정도 수준에서 8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2만 원이 저가 여기서 올라왔을 때 보니까 6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6만 5천 원 올려볼까요? 8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놀려보세요. 어때요? 15만 원이죠. 그럼 지금 여기가 왜 걸리고 있는지가 알 수 있겠죠. 이 시세가 큰 시세가 어떤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있는 마디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인데 이 구간을 만약 뚫고 올라간다면 시세가 나와주는 파동이 다음 주 토에 나와준다면은 우리가 하나 더 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마디가인 6만 5천 원을 하나 더 한다면 만약에 약하다면 이 6만 5천 원의 절반 정도에서 밀릴 수도 있고 혹은 지금 15만 원에서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죠. 전쟁 이슈가 주말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대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이든 타점이 필요할 때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변동폭이 심하고 하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역전 밴드라든지 유지선에서 어떻게 눌림목을 공략하는지 제가 기법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매 기법, 종목의 선정과 또 예시와 확인하고 증명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그리고 급등조 5일선 대응은 바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건지 왜 5일선은 안 되는 건지 한번 강의해 드릴 테니까 시작해 볼게요. 그럼 전세 역전의 매매 기법 아주 쉽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녹색선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이라고 하는 자리는 주도주가 올라왔다가 눌림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로 활용할 밴드로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이 깨지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손절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빨간선은 이 보시는 이런 빨간선인데 세력 유지선으로 빨간선 위에만 주가가 노는 상황이라면 이 현재 상승 추세는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홀딩이라는 걸 하고 가져갈 때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1차 목표가에서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매매 기법의 핵심 매도를 이야기를 해보면 주도주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필연적으로 나오는 눌림의 구간에서 이런 녹색선에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직전 파동의 이 마디를 계산해서 1차 목표가와 과열 수치를 적용해 가지고 2차 목표가를 정하여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클로버 같은 경우 주도주의 흐름을 보인 거죠. 유지선을 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세력선, 세력 밴드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집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위에 찍힙니다. 2차는 이 위에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줄여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넘겨보면은 지금 현재 1차 목표를 정확하게 찍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죠. 유지선이 일단 깨진 상태가 되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관망하고 또 이 아래 구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1차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2차 목표가까지 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겠어요? 최근에 엄청 강했던 현대모백스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앞선의 파동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선의 어떤 저점
그리고 이 파동은 우리가 이미 한번 본 파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력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다가 우리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의 저가 구간을 한번 찝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늘려서 보면은 지금 현재 2차 목표가까지 찍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위에도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건 사실상 거의 안 오고 진짜 엄청난 뭐 천일고속 같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나오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이상의 과열의 구간에서 유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라면 보유해 가는데 보통 1차 목표가 닿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가는 구간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현대모백스처럼요. 그래서 진짜 수익의 차이는 이 구간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서는 변동성도 커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매도를 해야 하는 타점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윗골이 닿는 부분들이나 깨졌을 때 밀리는 속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중요한 순간은 타점으로 지나갑니다. 즉 1차 목표가를 넘어서는 혹은 봉이 길어지면서 과열이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매도의 타점, 즉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열권의 타점들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든 영상이 헛되이 되지 않고 종목이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서 계좌에 빨간불이 빵빵 찍히고 그 수익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찍힐 수 있도록 지금 이 종목 정확한 매도 사인 한번 드려볼게요. 일전에도 제가 과열 구간에서 매도 사인 정확했었죠. 또 지금 신규 매수로 세력선에서 매수해야 될 종목 하나 골라놨으니까 그 종목도 먼저 한번 매수가랑 종목 드려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 타점은 어떻게 받아보시냐?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 제 개인 번호인데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전세 역전이라고 한번 저장해 두시고요. 문자로 딱 두 글자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신청 끝이에요.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이고 몇 달이고 제 신호를 한번 받아보시고 와 좀 괜찮네, 그리고 또 이걸로 이렇게 따라 보니까 수익이 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유료 멤버십이라든지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그때 한번 기분 좋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나중에 유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뭐 믿음이 있어야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확실히 서는 구간 신호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불안해 마시고 저 전세 역전 믿고 한번 편안하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는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